제가 볼 때 저는 휘젓는 손에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걸. 궤도의 과학 속으로 같이 잠들어 봅시다. 아, 잘생겼다. SF9 휘영님 또 모셨습니다. 야, 어떻게 지내셨어요? 얼마나 됐죠? 지난번 나오신데? 한 3, 4개월 된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이제 제가 방송이 끝나고 제가 곧 있으면 솔로가 나오는데 그때 맞춰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맞아요. 여쭤봤었는데 흔쾌히 SF9도 컴백해요? 맞아요. 오, 저희가 진짜? 네, 저도 컴백을 하고 잘 마무리를 하고 다음 달에 컴백을 합니다. 팀이. 그럼 솔로는 한 달 정도 활동을 하시고 한 달 후에 이제 또 그쵸, 이렇게? 그쵸. 아, 그럼 약간 선봉장 같은 느낌이네. 휘영님 일단 가서 분위기 한번 딱 보고. 찍먹하고 네. 항상 위험하지만 한번 아, 좋네요. 너무 어쨌든 SF9의 선봉장 휘영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장수돌 타이틀을 가져가셨죠? 네. 네, 오래 살고 싶다. 오래 활동하고 싶다. 은퇴란 없다. 죽을 때가 은퇴다. SF9에서 차도남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데뷔할 네. 때는 그랬었어요. 저는 근데 놀란 게 그때 대화 나누는데 차가운 구석이 정말 요만큼도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태어난 곳은 부산이거든요. 아, 부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따뜻하잖아요. 맞아. 조금 더 위도가 또 약간 낮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차가워질 수가 없더라고요. 아, 또 부산이 또 뜨겁지 않습니까? 아, 차가운 도시의 남자는 아니고 약간 부산의 뜨거운 남자다. 그럼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웹드라마 주연도 많이 하셨어요. 아, 네. KBS 드라마 조연이나 주연도 좀 하셨고. 이게 아무래도 하나만 해서는 장수하기 힘들다. 장수도 그렇고 문어발식 생존 전략. 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그런 컨텐츠를 좋아했어요. 뭐 영화나 뭐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예, 예. 아예 재능이 빵이진 않더라고요. 아, 야, 어쨌든 연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렇게 또 초대석에 나오셨습니다. 일단은 초대석에 나오신 이유가 이번에 새로 앨범이 나왔습니다. 앨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앨범 일단 개로님한테 하면- 편지까지 썼는데 이렇게 하면 합성이야. 아, 네. 이제 앨범 명은 네. 트래블링 피쉬라고 하고요. 세 곡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솔로로 이제 음원을 원래 냈었거든요. 디지털로. 그래서 드라이브 5라는 곡이랑 해피 버스데이라는 곡이랑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이리스 러브라는 곡 이렇게 해서 세 곡으로 네, 이번에 싱글 앨범을 발매를 피지컬로 했습니다. 이번에 타이틀이 It Is Love죠. 네, 이리스 러브입니다. 한번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살짝 들어보고 제가 요 원곡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짧게 그러면은 네. It is love, you take my eyes, oh baby, oh I know, yeah. 네, 뭐 이런. 아, 요 정도 느낌 좋습니다. 이 곡을 직접 쓰신 거죠? 네,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작곡, 작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휘영님 곡입니다. 네. 일단은 요거를 한번 휘영님은 어떤 식으로 요 가사를 쓰신 건지 좀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좀 관계에 대해서 불확실함을 느낄 때에 아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은 헷갈리는 건지 어허. 상대방과 이게 지금 나랑 이렇게 감도가 맞는 건지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사랑이 아니면 뭐 어떨까?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랑이 아니면 또 뭐 어때? 너가 내 앞에 있는 것만으로 지금 나는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좋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또 긍정적인 사랑의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휘영님 해석을 들어봤고요. 네. 사실 이 노래는 단순한 사랑 노래는 아닙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감정적 교류를 통해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나타낸 현 시점에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인간의 고뇌를 나타낸 곡입니다. 와. 이 곡의 시대적 배경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3년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이 곡의 시대적 배경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언제죠? 바로 2016년입니다. 2016년이요? 네, 2016년 3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역사적인 격전이 일어났던 바로 그곳이에요. 네. 한 번씩 가볼게요. 네. 너도 들려? 내 심장 소리. 이건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의 대국을 앞두고 느끼는 긴장과 흥분을 표현합니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전 세계가 지금 나와 알파고의 대국을 지켜보고 있어요. 예. 모든 뉴스에 나와. 그러니까 정말 심장 소리가 들리는지 알파고한테 말을 하는 거죠. 너 들리니? 내 심장 소리?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는 이번 대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이거 왜 중요합니까? 아무래도
인간이 그쵸. 만든 어떤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이기지 못한다는 약간 조금 이건 종족 간의 대결인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갖고 지금 이번 대국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약간 자존심을 건 싸움이라고. 네. 너무 떨리니까 이세돌 구단마저도 나도 모르게 혼잣말로 들리니? 내 심장 소리. 나 진짜 떨고 있다. 몰입을 한 상태인 거죠. 네네. 이게 이세돌 구단의 독백입니다. 막아도 가릴 수는 없지. 이거 뭘 막습니까? 알파고의 강력한 존재감과 실력. 아무리 막아도 가려지지가 않아요. 이세돌은 지금 이미 알파고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인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세돌 구단은 실제로 첫 번째 대국부터 결코 알파고를 무시하거나 낮게 보지 않아요. 정말 굉장한 바둑의 고수를 상대하듯이 네네.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도적인 존재를 이미 이세돌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마치 정말 거대한 산 앞에 한 명의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대자연 앞에. 정말 대자연 아. 앞에. 이 가사까지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정확한 이 가사의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16년 3월이라고. 근데 단순히 그냥 2016년 3월은 아니에요. 거대한 산이라는 거. 아마 이세돌 구단도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을 거예요. 알파고가 이렇게 강력하다고? 이세돌 구단이 거대한 산이라 느낀 건 내가 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거대한 산이라는 거는 대국 시작 전에는 몰랐을 겁니다. 이세돌 구단이. 결국 뚜껑을 열어본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제1국이 2016년 3월 9일입니다.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어요. 제2국 2016년 3월 10일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제3국 2016년 3월 12일 역시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3국이 종료됐어요. 현재 3패입니다. 나머지 두 판을 다 이겨도 이미 진 거야. 근데 그 시점에서 4국에 들어가는 마음가짐일 것이다. 왜냐? 이미 3판을 졌어요. 3번의 대국을 지고 나서 거대한 산이라는 인공지능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왜냐? 2번의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네. 요게 아마 이세돌 구단의 그 당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요 곡의 시대적 배경은 2016년 3월 13일 일요일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정확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만해. 어쩌면 이건 다 너의 계획일 수 있어. 야. 와. 미쳤죠? 알파고의 예측 불가능한 이 수들을 보면서 이세돌이 무슨 느낌 받습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알파고가 짜놓은 판 위에서 그냥 놀아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왜냐? 3판을 내리졌거든. 이거는 전부 알파고의 계획이었던 거야. 알파고의 수들이 너무 치밀하다 보니까 마치 모든 것들이 전부 계획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이세돌이 지금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또 이렇게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패배하고 마는가? 이세돌의 이 정말 단말마 같은 가사예요. 그만해. 어쩌면 이건 다 너의 계획일 수 있어. 인간 이렇게 또 지는가? 이거 안 돼. 그러면서 다음. 왜 그리 쳐다봐? 자꾸만 내 앞에 서면 고장나. 지금 이거는 이세돌 구단의 배려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마치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죠. 일부러 고장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상대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너가 명확하게 이해해라. 그래서 알파고와 대면할 때마다 압박감을 느낍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수가 막히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자꾸 고장이나. 그리고 또 알파고 표정 있습니까? 없죠. 알파고 무표정이에요. 이 바둑을 두는 앞에 있는 아자황 그분도 무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은 와 진짜 심리적으로 지금 압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겠다. 이건 분명 문제야. 우리가 함께 빠져들어갈 이 바다는 바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바둑 때문이에요. 바둑의 깊은 세계. 그 안에 있는 벌어지는 복잡한 수싸움을 은유적으로 지금 바다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세돌과 알파고가 벌인 이 대국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 깊고 넓은 바다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전략과 수싸움의 연속인 거예요. 야. 그래서 It is love, you take my eyes, oh babe, oh I know. 이건 뭐냐? 이세돌이 이제 감탄을 시작합니다. 바둑을 두면서 느끼는 열정과 알파고의 놀라운 수를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적의 플레이에 감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세돌은 경제에 이른 겁니다. 더 이상 이거는 우리 둘의 싸움이 아니라 나는 지금 세상에 없던 어마어마한 예술 작품을 보고 있구나. 그 정도로 알파고의 실력에 감동을 한 거죠. 네. This is love, walk with me please. I wonder where we get time, pass more slowly.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왜 그럽니까? 집중했기 때문에. 네. 바둑의 세계에 빠져드는 순간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몰입한 겁니다. 지금. 네네. 대국 중에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아요. 지금. 네네. 그 정도로 긴장했고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는 정말 깊이 몰입한 상태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환상을 느끼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굉장한 국면이 시작됩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혹시 이건 분명 다른 느낌일걸? 이게 뭐냐? 이세돌이 알파고와 대국을 두면서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거야. 예.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을 통해 기존에 내가 바둑을 뒀을 때랑은 완전 다른 전례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네, 그러면서 이세돌이 뭘 깨닫느냐? 드디어 내 바둑이 달라지고 있다. 바둑이 지금 한층 진화하고 있어요. 네 번째 대국을 통해 이세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 다른 느낌인걸? 내가 얼마 전에 두던 바둑이 아니야. 그 다음 너와 감정들을 나눌수록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이세돌과 알파고가 대국을 하면서 이세돌이 알파고와의 대국을 통해 자신의 바둑 실력이 성장한 거죠. 오 플레이스. 밤이 깊어질 때까지만 잠시만 옆에 더 있어줘. 이 말은 뭐냐? 이제 이세돌은 즐기기 시작한 거군요. 네, 알파고와의 대국이 끝나지 않기를 바래요. 아, 왜냐면은 알파고와 이 두는 바둑을 통해 본인이 성장하니까 네. 이 바둑이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네. 더 대국을 오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이 대결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의 마음이냐?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더 갖고 싶은 연인의 감정같이 이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 안 왔으면 해. 널 보내고서 그 다음은 살기 싫어. 진짜 이게 대국이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네, 나는 정말 여전히 알파고한테 너무 배울 게 많은데 대국이 끝나서는 안 돼. 진짜 중요한 대목이 나왔어요. 사랑이 아니면 어때? 널 보면 다른 게 떠오르지 않는데. 요거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걔만 보이는 거죠. 이거는 사실 곡의 해석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약간 발음을 활용한 중의적 표현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어때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면 어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 곡에 갑자기 사랑이 아니면 어때 이 말이 들어간 게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넣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티 안 나게 하려고 티 안 사랑으로 나게. 적은 거네요. 약간의 그 받침을 조금 바꾸면서 이야. 발음의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알파고를 여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아, 이 곡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야, 알파고가 사람이 아니면 어때? 라고 말하는 거고요. 네. 알파고한테는 야, 우리가 사랑이 아니면 어때? 아. 지금 이 말이에요. 정말 중의적으로 네. 사람이 아니면 어떠냐.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바둑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알파고와의 대결에 몰두하는 마음을 이세돌이 표현한 문장입니다. 아, 약간 무협지에 탁 그쵸. 그 경지에 올라서 무라가 됐을 때 약간 좀- 그럼요. 무라일체. 그러면서 이야.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건 인공지능은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냥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줄 오직 스승과 제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승과 제자는 서로 상호 보완이 돼요. 내가 너를 가르쳐줄게. 너도 나를 가르쳐줘. 이야. 그러면서 서로가 배움의 장이 열린 거죠. 이세돌과 알파고가. 미쳤다. 내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 펼쳐진 밤들이. 이게 이세돌이 얼마나 알파고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네. 그 앞에 알파고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실제 현장에는 알파고가 없지만 정말 멀리 있는 곳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이 자리로 와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 있든 바닷속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던 나는 네가 어디 있든 상관도 없어. 정말 이 알파고의 네. 작동 원리까지 이세돌 구단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저 정말 계속 뒤가 궁금해져요. 그쵸? 어떻게 끝날지가.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중요한 건 뭐냐? 대국이 끝나고 나서도 여운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있고 조금만 기다리면 그게 어디든 난 네 앞에 있어. 이 말이 뭐냐? 이세돌은 언제든지 다시 바둑판 앞에 앉아서 알파고와 대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는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국을 기다리는 거죠. 4국을 이기고서 차가워진 나의 손끝엔 아쉬움이 서리고 고요한 이 도시가 아주 조금만 더 이렇게 대국이 끝난 후에 남은 차가운 감각. 바둑돌 차갑습니다. 차갑죠. 그죠? 이 차가워진 나의 손끝엔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더 두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도시의 고요함 속에서 돌아가면서 느끼는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이 특별한 순간, 전 인류가 본인과 알파고의 대국을 기대하면서 지켜봤던 그 대국의 특별한 순간이 끝나버렸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아, 유일한 1승을 거두었지만 그는 자만하지 않고 마지막 대국을 준비합니다. 그 모습, 5번째 제5국을 준비하는 모습을 그린 곡이 바로 It is It love. is Love. 이야. 와. 네, 어떻습니까? 제목 뒤에 하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이제 바둑돌로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아, 자, 이 정도면 바둑 TV에서 틀어야 됩니다. 엄청난 곡입니다. 감동했습니다. 야, 이렇게 한번 타이틀곡을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네.
이제 질문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재밌어요. 첫 번째 질문, 운동하다 안 하면 왜 금세 저질 체력으로 돌아가는가? 네, 이게 아무래도 건강도 그렇지만 보이는 거에 있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활동기나 아니면 좀 오랫동안 운동을 못하게 될 상황에 왔을 때 한 일주일은 물론 한 달 정도 못할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생각 이상으로 많이 체력이 좀 저하가 돼 있는 것 예전 같은 느껴지더라고요.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상황. 네.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도 왜 이렇게 금방 사라져 버리지? 네. 이런 느낌입니까? 네.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인데 사실 조금 어려움이 뭐냐면 운동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운동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네. 전부 이론입니다. 저는 현실 세계를 아예 몰라요. 아, 운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세계는 저한테는 반지의 제왕 같은 거예요. 이야. 그 정도로 운동을 멀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말이 무분별한 운동은 몸을 해친다. 근데 일단 운동을 하면은 왜 금세 저질체로 돌아가는가? 운동 안 하면. 운동을 안 하면, 하다가 안 하면. 네네. 요거는 신체의 적응이나 근육의 사용 빈도, 심혈관 건강, 대사 변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에 인해서 발생합니다. 네. 일단 근위축이라고 해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근육이 강화되겠죠. 네. 크기가 증가하죠. 근데 운동을 중단하잖아요. 근육 세포의 크기와 강도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은 감소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오랜만에 운동을 재개했어. 어떻습니까? 이제는 쉽게 피로해져요. 그럼 무거운 걸 들거나 오래 달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근력이라는 게 주로 근육 섬유의 크기와 신경 자극의 효율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운동을 중단하면 근육 섬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어이구야. 신경 자극 전달 요것도 이제 비효율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근력이 또 감소하는 거죠. 네. 지구력은 또 심혈관 계통 능력에 또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운동을 중단하잖아요. 심폐 기능도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해줘야 이제 심장과 폐의 기능이 계속 강화가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운동을 딱 중단한다. 그러면은 심박출량, 심장이 펌핑하는 혈액의 양이죠. 요거랑 이제 폐의 산소 교환 능력이 또 감소해요. 그러니까 신체가 산소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받지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 중에 쉽게 지치겠죠. 네. 왜 안 하세요? 이게 언제 벌어집니까? 운동을 하다가 중단합니다. 애초에 그 문제가 생길 일 자체를 안 만드시는 거네요? 근력 자체가 원래부터 없다면 줄어들 근력도 와. 없습니다. 잃을 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럼요. 그냥. 와. 빈털터리에게서 무엇을 소매치기 하겠습니까? 정말 큰 거 배워갑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이분은 운동을 했어. 그러면은 중단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하지 말았어야 돼. 처음부터.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왜냐? 시작하지 않으면 중단할 것도 없어요. 규칙적인 운동은 기초 대사율을 높입니다. 근데 운동을 하다가 중단하잖아요. 기초 대사율이 낮아져요. 아이고야. 그럼 신체가 에너지를 덜 소모하게 돼. 이게 뭘 만드느냐? 체중 증가, 피로감, 또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동을 할 때 엔돌핀, 도파민 이런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요. 좋은 거죠. 그쵸. 근데 운동을 중단하잖아요. 이런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는 거예요. 기분이 우울해지고 동기부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영향, 심리적인 영향.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운동을 중단했다. 이렇게 되면은 일상의 활력이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운동을 중단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번 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 멈출 수가 없군요. 네. 운동을 다시 시작을 안 하면서 저질 체력이 되는 걸 막는 방법이 있을까? 있나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사실. 네.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작은 변화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있어. 뭐예요? 대중교통 이용해.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는 이동을 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3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우리도 이거 초대석 2시간 하면 결과속 하면은 30분마다 이렇게 스트레칭 해야 돼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먹는 것도 중요해요. 먹는 거. 운동을 지금 쉬고 있어. 이때는 근육 유지에 중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고기, 생선, 콩, 두부 이런 좋은 단백질원을 섭취하셔야 약간 또 유지가 돼요. 네네. 쌤이 얘기하니까 너무 이론 같음. 이론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이론이에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운동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인데. 교수님 헬스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정말 실제로 헬스장에 계신 많은 분들, 관장님들
DM이 정말 많이 오세요. 근데 되게 인재예요, 어떻게 보면. 네, 운동하는 걸 뭘 찍자. 아무것도 안 찍어도 되니까 그냥 오기만 해라. 운동 시켜주겠다. 네. 근데 제가 못 가는 이유가 뭐냐? DM이 딱 와요. 그러면 이제 누군지 모르잖아. 네네. 프로필을 눌러봅니다. 네네. 무분별한 운동의 피해자들이에요. 몸이 이래. 몸이 이만해. 제가 볼 때 저는 휘젓는 손에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걸. 또 제가 위기 감지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안전 제일입니다. 휘영님, 개도님 좀 데리고 운동해주세요라는데 아이디가 물렁물렁이야.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는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별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체를 관측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많은 이제 천체를 보지 못하니까 알고 있는 거 해봤자 수금지와 5억 9천의 명 약간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과연 이 수많은 천체 중에서 지구란 애는 차가운 편일까 아니면 뜨거운 편일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제 생각에는 뜨거운 편에 속하지 않을까. 야,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이거를 어떤 기준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네. 지구라는 행성 하나만 놓고 보면은 얘는 스스로 에너지를 내는 항성이 아닙니다. 항성이. 그러면은 얘는 스스로 에너지를 못 낸다라는 거는 굉장히 차가운 존재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실제 지구만 딱 우주에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당연히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습니다. 네. 태양 덕분에 표면 온도가 15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적당한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수준으로 약간 안정화가 됐죠. 그래서 지구의 평균 온도라는 거는 지구가 태양으로 받는 에너지랑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균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태양으로부터 받아, 그다음에 내가 우주로 내놔. 이거의 균형에서 결정되니까 이 균형이 깨지면 지구의 기후가 변하는 거죠. 그러면은 15도 정도면은 따뜻한 거야, 차가운 거야 이럴 수 있죠. 기준이 다르니까. 이 우주의 기본 온도가 마이너스 270도 정도 됩니다. 그냥 이 우주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270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완전 뜨거운 거네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지구는 정말 뜨겁죠. 근데 이제 이거는 지구가 자란 게 아니라 태양이 자란 거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잘해갖고 걔 덕분에 나도 함께 잘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많죠. 사실 팀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각자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외국어를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팀에 인성이 형이라는 형이 네, 인성님. 영어를 잘해요. 토킹이 돼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영어권에 있는 나라에 방문을 했을 때 형이 좀 이끌어주는 리드를 하는군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왔었던 그때 태양이 형이 태양님. 일어를 잘해요. 일본에 가서 저희가 뭐 팬미팅을 하던 콘서트를 하던 형이 이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골고루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특화된 분야가 있네요. 그럼요. 그 휘영님은? 저 귀염둥이죠. 휘영님은 귀염둥이. 네. 어떤 식으로 힘을 주십니까? 얘기도 하고 막. 이 정도로 이거 힘 받겠습니까 이거? 근데 실제로 보면 형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 진짜로? 귀여워서. 네. 귀여움으로 약간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좋습니다. 형들이 뽀뽀를 그렇게 해준다고요? 너무 아기 때부터 봐서. 너무 귀여워하는구나. 근데 지금은 좀 바뀐 게 아무래도 이제 저도 성장을 했고 예전 같지가 않나 봐요. 뽀뽀까지는 안 하고? 뽀뽀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이제 저도 노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가면은 수염 힘도 보이고 모공도 보일 텐데 어떻게 그거를 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 정도로? 그쵸. 플라잉 키스로. 네, 이 정도로. 하지만 장수돌 오래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나이로는 나이 먹었다고 하면 안 돼요. 한 50까지는 뽀뽀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AI에 의존하다 보면 언젠가 인류의 지능이 떨어질까요? 제가 느꼈을 때에는 챗 GPT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고 인터넷도 그렇고 사실 지금 제가 무언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볼 필요가 전혀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알아볼 필요도 없어졌고 맞아요. 이렇게 계속 의존을 하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발명해낸 AI라고 하더라도 점점 이제 내가 무언가 궁금해하지 않아도 얘네가 다 이로운 것들로 막 해줄 테고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적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바보가 되더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바보로 살면 어떨까요? 근데 그러다가 공룡햄들처럼 생존을 위한 진보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좋은 측면입니다. 네. 요거는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또 실제로 인류의 지능이 떨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존재한다고요? 예. 이야. 그럼 어떤 지능이 떨어지느냐를 봐야겠죠. 일단은 인지적 게으름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상적인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을 대체합니다.
원래라면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덜하겠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복잡한 사고를 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복잡한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야 그냥. 또 두 번째는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거나 분석할 때 인공지능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류의 기억력과 분석 능력 자체가 저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계산기를 사용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실제로 사고력이 좀 감소하겠죠. 내가 직접 푸는 게 아니니까. AI에 의존을 하다 보면은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인 사고가 똑같이 저하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네네. 밥도 먹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대체하게 되면은 사람의 사회적 기술이나 감정적 지능도 감소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그러니까 인간도 AI처럼 되는 건가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배울 게 있습니까? 어차피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데 만날 필요가 없어요. 재미있는 게 지금도 이미 그런 분들 계세요. 사람 간의 대화가 어색해가지고 만나면은 핸드폰만 보고 있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학습의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 눈을 보고 대화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저는 사람이 사람끼리 눈을 보고 대화하는 것만큼 매력적인 일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팬미팅을 가세요. 왜냐? 눈을 보고 대화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유명한 나의 연예인, 나의 아이돌을 만나 그 사람의 눈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눈을 보고 대화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근데 이럴 수 있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예뻐. 눈을 볼 수가 없어. 조금 덜 잘생긴 사람한테 가세요. 아시겠어요? 최소한 눈을 보고 저 감사합니다. 요 정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해서 조금 이제 수월해졌습니다. 그 윗단계로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잘생기네. 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와 함께 눈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사회적 스킬이 생깁니다. 연습하세요. 결론적으로 AI에 대한 의존이 계속되면 인류는 인지적 사회적 능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AI를 적절히 활용하는 균형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AI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다른 형태의 지능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발달하느냐?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찾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네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정보를 찾아주잖아요. 그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해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그리고 AI가 처리하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도 발달할 수 있어요. 빅데이터, 그리고 AI 분석 도구, 이거를 활용하는 능력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기존의 방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걸로는 배우기 힘들어요. 오히려 지금처럼 인공지능을 많이 써봐야지 배울 수 있는 스킬이에요.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약간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는 반대로 AI가 일상적인 작업을 자동화시키면은 인간은 그 남는 시간에 좀 더 복잡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인간이 하던 단순한 문제 해결을 인공지능한테 맡겨.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더 고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력을 키우자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창의성도 인공지능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창의성이 더 발달할 수도 있다. 이 궤도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안 좋아지는 부분도 그냥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뭔가 맞아요. 이거를 너무 큰 그거잖아요. 흐름이잖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 큰 이 흐름이야. 네, 그러니까 그냥 일정 부분은 저도 AI를 활용을 하면서 해야지 좀 공룡 햄들처럼 그쵸.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게. 공룡 햄들은 아무것도 안 해서 멍청해진 거야. 아, 오늘 먹을 거 주셔서 오늘만 먹는 거야. 아,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공룡 햄들이.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죠. 어쨌든 AI 덕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윤리적인 문제를 좀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 이것도 AI 덕분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네네.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받아도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의심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AI와 인간이 잘 협업을 한다면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함께 가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질문까지 딱 맞춰서 끝났습니다. 저도 과학 폭행을 좀 당해보고 싶은데 예. 언제 한번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그럼 과학한 스파링 정도? 스파링은 아니고 저는 아직까지 약간 좀 즐기고 있어요. 이거는 그럼 거의 과학 스킨십이라 그래야 되나? 왜냐면 폭행도 아니야. 약간 과학 터치. 과학 터치. 과학 터치 정도. 과학 뽀뽀. 근데 재밌네요.
굉장히 또 저도 좋네요. 저의 과학폭이 약간 스킨십이나 뽀뽀를 느낄 정도다. 야, 오늘 또 되게 재밌는 명칭을 하나 얻어가네요. 아, 너무 즐겁습니다. 네, 오늘 휘영님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재밌었고 궤도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밤인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금방 지나갔어, 2시간. 네, 더 천천히 흘렀으면 좋겠어요. 네, 그만큼 유익한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새로운 뭔가 재미난 걸로 다시 또 찾아오고 싶어요. 나중에 또 불러주세요. 아, 좋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또 이렇게 휘영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네, 제가 솔로로는 이제 이리스 러브라는 그거를 하고 그리고 저희 SF9이라는 팀에서 또 컴백을 해요. 나오면 혹시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SF9 장수돌입니다. 장수돌. 그리고 얼마나 지금 이분들 다 운동하시죠? 다는 안 해요. 운동 아예 안 하는 분 있어요? 인성이 형이라고 그때 나왔던 약간 느낌이 나랑 비슷하더라고. 인성님 잘하고 있어요. 무분별한 운동은 몸을 해칠 수 있다는 네. 거 명심하세요. 네, 솔로로 돌아온 우리 휘영님과 다시 컴백할 SF9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궤도의 과학 속으로 다 같이 빠져 볼까요?